덥고 습한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름에 사실 털실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워지기 전에 한두 가지 더 떴었는데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찍기 전에 이렇게 덥고 습한 계절에 간단하게 집에서 한두 시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실크로 된 블라우스 제작법을 제가 디자인을 고안하게 돼서 이건 순전히 제가 어쩌다 그냥 발견한 거거든요. 너무 혼자만 알긴 아깝다 생각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름에 사실 뭐 린넨이나 면으로 된 거 많이 입잖아요. 근데 면도 그렇고 사실 안 더울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실크 소재를 좋아하는 이유가 실크는 머리카락과 같은 소재라서 사실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여름에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거나 하면 실크 소재로 된 옷이 면보다 또는 린넨보다 더 시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크 블라우스를 좀 넉넉하게 많이 입는 편인데 그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간단한 그 스카프를 이용한 실크 스카프죠. 100% 실크 스카프를 이용한 블라우스를 하나를 제작하게 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카프 이런 거 집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오래되니까 사실 이걸 뭐 어떻게 처분하기도 그렇고 특히 여름에는 누가 스카프를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 스카프 한 장이 이런 블라우스가 된다면 입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옷을 만들 때는 이 시접 처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시접을 뭐 감아서 꼬맨다거나 아니면 바이어스를 댄다거나 해서 사실 옷을 만드는데 한 반 이상은 이 시접 처리하는데 수고가 들어가는데 이 블라우스는 이미 이런 시접 처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바느질을 굳이 막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몇 가지만 이렇게 접착하는 형태로만 해주면 이 블라우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거는 이제 가로가 160cm, 폭이 한 52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스카프, 실크 스카프인데요. 이제 길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모자가 달린 듯한 이런 블라우스가 탄생이 됐죠. 사실 뒤에 모자라고는 해도 이게 실크 소재라서 굉장히 자르르 흐르기 때문에 별로 덥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냥 시원하게 흰 반바지 같은데 또는 뭐 스커트랑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옷이 되겠습니다. 이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뜨개 마감한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스카프가 이런 직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긴 소재죠. 이런 정사각형은 제가 안 만들어 봤고 이걸 우연히 찾게 됐는데 이건 좀 축소한 스타일인데 이걸 어떻게 이런 형태로 만드느냐. 사실 이렇게 긴 거가 폭이 52cm라고 했을 때 이 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가 허리 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양쪽 만나는 지점이 한쪽은 단추가 앞쪽이 되는 거고 이 뒤에가 뒤에 정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츠비 스웨터를 떴었잖아요. 개츠비 스웨터의 특징은 이렇게 컬러가 있는 건데 얘도 이게 접히게 되면 세일러 컬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달랑 가위질 딱 두 번만 하고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스카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앞 여기가 되는 거죠. 마주 보면 여기가 단추가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를 제가 꼬맸을 때는 한 42c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2cm인데 여기 뭐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분은 좀 더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겠죠. 좀 이제 깊이 파도 되는데 사실은 이 단추가 가짜 단추고 블라우스긴 하지만 목에서 그냥 들어가는 형태가 편해요. 그래서 이 목 둘레가 머리 둘레보다 살짝 크면 단추를 굳이 단추구멍을 안 만들어도 그냥 머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풀오버라 그러죠. 이렇게 쓸 수 있는, 머리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가 되는 거죠. 그럼 입기도 편하고 벗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라서 요걸 한 42cm 정도 이렇게 일단 꼬매줍니다. 여기가 42cm고, 이거를 봤을 때 여기가 앞이 되면, 여기가 이제 뒤에가 접히면 세일러 컬러가 되겠죠. 이 뒤에가 뭐냐? 이 뒤에는 뒷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 꼬매지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등 위에 여기 목 칼라 있는 데까지가 제가 쟀을 때는 한 42cm, 42cm, 뒤에가 42cm, 앞에가 31cm 정도 되네요. 앞에가 31, 뒤에가 42cm 정도. 그리고 구조로 봤을 때 이 정 가운데가 이제 암홀이 나오겠죠. 이 암홀이 나오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딱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중앙에 이 높이는 이 암홀에서부터 옆에까지 올라오는 이 거리, 이 길이가 제가 쟀을 때는 27cm, 앞이 31이니까 살짝 내려가니까 27cm가 되고, 이 암홀의 크기는 다 꼬맸을 때, 바느질로 꼬맸을 때 한 17cm 정도 되니까, 구멍을 나중에 가위질을 할 때는 한 14cm 정도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14cm나 15cm 정도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꼬매는 형태, 그러니까 손바느질로 꼬매서 2번 정도 접어서 꼬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살짝 동그랗게 자르는 것이 바느질하기도 편하고, 이 밑에가, 아래쪽이 약간 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가, 이쪽 접은 앞쪽 위에가 이 모자가 되는 거죠. 모자에 보시면 이 모자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쭉 올라가면 세일러 컬러가 되고, 나머지가 여기가 모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스카프가 이렇게 반 접힌 곳, 이곳이 모자의 겉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는 다 꼬매야 되겠죠. 왜냐면 뒤에는 다 꼬매서 등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모자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전부 다 바느질로 꼬매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일자로 꼬매는 게 아니고, 모자 왜 써보시면 뒷부분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 부분이니까 약간 굴려서 곡선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 실크가 부드러운 소재라서 이렇게 바느질을 한 다음에 다시 접어서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고 안쪽으로 넣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부피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찰랑찰랑한 걸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 모자 부분을 이렇게 보면 휘어져 있는 부분의 마지막 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꼬매서 옆으로 붙였는데도 크게 무겁거나 그렇지 않은 느낌이라,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라서 이 실크 스카프 한 장 가지고 이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아주 폭은 한 1cm 정도로 동그랗게 잘라내는 이 부분, 암홀 부분만 살짝 도려내는 형태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 한 장이 스카프 한 장이 블라우스가 되는 이 상황을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걸 혼자 만들면서도 여러분께도 혼자만 알긴 좀 그렇다. 그래서 혹시 물론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왜 굳이 만드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즐거움을 알잖아요. 뭔가 만드는 즐거움도 있고, 내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고쳐나가는 즐거움도 있고, 사실 뭔가 이렇게 뚝딱거리고 만들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인간 본연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즐거움을 아시는 분만 이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난번
개츠비 스웨터를 반팔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제 초봄에,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반팔로 중간에 그냥 끝낸 거죠. 이렇게 해봤는데 봄에 많이 입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여름용으로는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께 선물을 하려고 제가 이걸 뜨고 있는데 캐시미어 소재 이제 산 걸로 뜨고 있는데 너무 감촉이 좋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나도 하나 떠다오 해서 요거를 완성을 했는데 여름 되기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찬바람이 불 때쯤 엄마한테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이 입던 청바지 있죠. 그 코바늘 뜨는 방법인데 많이 입던 청바지가 어느 날 이게 애착이 있는 청바지였는데 굳이 이거를 남을 주기는 좀 그렇고 남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입던 거라 그리고 새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를 입기는 좀 작아진 듯하고 이럴 때 이 코바늘 제가 떴던 그 코바늘 방법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지를 늘리는 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위로 그냥 과감히 옆선을 따라 자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개츠비 스웨터 제가 만드는 법을 설명할 때 조끼 뜨는 법 있죠. 코바늘로 뜨면 이렇게 신축성이 위 방향으로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뜨는 거죠. 쭉 코를 잡아서 이 방향으로 어느 정도 넓이, 자기가 원하는 넓이만큼 뜬 다음에 옆에다 그냥 꼬매는 거죠. 그랬더니 바지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게 청바지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제가 뜨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약간의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뭔가 애착이 있는 옷에 뭔가 나의 손길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입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옷에 좀 애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바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안 가져온 게 있는데 그 린넨을 이용해서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속옷을 제가 한번 떠봤어요. 왜냐면 그냥 일자로만 뜨면 되니까 조끼인데 일자로만 뜨고 이 바스트까지만 뜨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떠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름에 속옷을 입기가 굉장히 덥고 이게 쪼이고 불편한 옷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속옷을 안 입을 수는 없고 그래서 린넨과 면이 적당히 섞인 통풍이 되고 좀 가벼운 소재로 코바늘로 뜬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옷 하나만 가지고도 속옷이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 그런 형태로 떠봤더니 그것도 되게 제가 봐도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바늘이니까 뭐 가릴 건 가리고 좀 두껍게 뜰 수 있는 부분은 두껍게 뜰 수 있고 하니까 속옷을 안 입게 되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굳이 이제 몸을 이렇게 막 한여름에는 몸에 닿는 것도 싫잖아요. 그렇다고 속옷을 안 입을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 그렇게 가벼운 소재의 속옷을 코바늘로 떠서 입는 거를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건 다음에 속옷이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눅눅한 장마철인데요. 여러분께서 집에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또는 뭐 외출용으로도 되겠죠. 이 정도면 외출용으로도 한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스카프를 이용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